도함수 활용 첫 번째 뭐였어? 접선의 방정식이었지. 기억나십니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테마 몇 가지? 두 가지. 자,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 테마 말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테마는 두 가지. 첫 번째, 접점.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는 F'A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A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어, 그죠?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문제의 테마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 접점 주어질 때. 테마 또 영어로 쓰면 또 이상하죠?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는 그렇지,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질 때. 가능하죠? 각각의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유형들이 다 달랐는데 얘는 가장 편한 거, 얘는 기울기를 통해서 A를 찾는 거, 얘는 모든 걸 다 설정하고 그 설정 후에 지나는 점 대입하는 거. 그죠? 세 가지 스타일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게 뭐였냐면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였죠. 그지? 얘네들의 의미가 일단 로레 정리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다뤘었고, 로레 정리라는 게 뭐였지? 우리 규현이는 게임 생각하겠다, 롤. 자, 알았어, 개새끼야. 또 그렇게 정색하면서 얘기하지 마. 심생키야, 죽여볼라니까, 개새끼가. 자, 로레 정리 뭐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오케이, 좋아. 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로레 정리라는 건 FA와 FB가 서로 같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지금 나의 점과 B라는 점, 그 구간 사이에 연속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A와 B 열린 구간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는 0이다 이거지? 그치? B-A분의 FB-FA를 할 때 위에 분자가 0이 된다고. 가능해?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그려지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더건 그 사이에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게 연결되면 내 녀석의 미분값이 0인 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죠? 오케이. 그 이유는 나와 너의 사이에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라는 테마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녀석의 F'C가 0임을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포인트로 이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가볍게 생각할 때 이 롤의 정리가 던져지는 거고, F'C라는 녀석 곧 내 미분 계수가 0임을 만족하는 C의 값을 A와 B 사이에서 찾아라라는 문제가 던져지는 게 롤의 정리라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롤의 정리를 가지고 확장시킨 게 바로 뭐라고? 평균값 정리라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FA와 FB의 위치가 지금 서로 다를 때. 그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인 거야. 이번엔 위치가 지금 서로 달라요. 그 상황에서 역성은 똑같습니다.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A와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F'C가 오른쪽이 0이었는데 그 0이 바뀌었죠. 빨리 들어와. 이번엔 테마가 이 지금 직선이 돼버렸지? 그지?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나타나는 지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나의 그래프는 어딨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지금 기울기를 만족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나타나는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의 표현이라고. 그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제 적어줘야 될 값이 0이었던 저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런 의미였다. 어떻게? B-A분의
FB-FA 곧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서로 같아지는 지금 위치가 나타나는 정보라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이 구간의 값들로 나타나는 지금 나의 평균 변화율이 되고 그 상황을 만족하는 C 그 C가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이게 평균값 정의였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테마인 거야. 이번엔 F'C와 B-A분의 FB-FA라는 지금 저 값이 이퀄의 관계를 나타내는 나의 C라는 녀석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던져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이제 평균값 정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의 상황에 따라서 곧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테마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이후의 과정에 출발의 위치, 오늘 일단 출발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다음으로 넘겨봐. 그럼 이제 어디야? 그렇지. 자, 오늘 시작입니다. 증가와 감소예요. 그죠? 자, 이 증가와 감소라는 건 알고 있어, 우리가. 잘 봐. 얘 뭐야? 얘 뭐야? 증가. 얘 뭐죠? 감소. 우리 벌써 지수함수에서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 벌써 증가와 감소라는 말을 우리가 적었었지. 증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걸 구간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가보면 증가라는 녀석은 언제 증가입니까? x1과 x2가 표현돼요. 그죠? 그 상태에서 x1보다 x2가 클 때 그 상황에 따라서 fx1보다 fx2가 크면 이게 증가 표현이잖아. 가능? 오케이. 자, 옆으로 가볼까요? 감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단순했습니다. x1과 x2라는 녀석은 x1보다 x2가 크면 반대로 fx1이 fx2보다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소였죠. 가능해? 오케이. 자, 그러한 녀석들에 대한 표현이 오늘 시작하는 일단 증가와 감소예요. 이 의미들을 살짝 이제 우리가 바꾸러 가볼 거라고요. 가능? 오케이. 출발의 위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자, 그 후 구간을 점으로 우리가 이제 국한된 표현으로 나타낼 때 한번 볼게요. 점이란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거 볼까요? 똑같이? 근데 이제 이 x는 a라는 한 점에서 내가 증가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표현에 대한 a에서의 지금 나의 상태를 얘기해야 되니까 점일 때는 증가 상태라고 불러요. 오케이? 단순한 표현이에요. x는 a에서 내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딱 하나의 국한된 점에서 현재 상태가 증가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 전에 있는 녀석을 a-h, 이 다음에 있는 녀석을 a 플러스 h. h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이무의 작은 양수죠. 그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h로 바꿨었다고. 이무의 작은 양수라는 표현으로 그 녀석만큼 빼진 녀석과 그 녀석만큼 더해진 녀석을 왼쪽 오른쪽에 붙여놓고 나의 그러한 함수값 fa-h, fa, a 플러스 h의 대수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우리는 그 a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 이게 증가 상태의 약속이에요. 가능합니까? 다시요. a-h, a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의 함수값보다 a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고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큰 값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더라 라고 나타낼 때 곧 나보다 네가 크고 나보다 네가 큽니다 라는 지금 구간이 매우 작은 이무의 양수에서 표현될 때 그건 우리가 증가 상태야 라고 부른다고. 가능? 동일 표현 같지만 일단 이 국한된 점에서의 상태 표현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감소 상태 마찬가지겠죠? 이번엔 여기가 a-h, 여기가 a 플러스 h. 내 함수값이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체크하시면 되더라. 오케이? 자, 이 표현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붙여보면
요런 거 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자, fx가 표현됐어. 한쪽에서 증가를 하다가 잠시 멈췄어.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야. 가능? 근데 이 새끼가 물어봐. 야, 여기 이 x는 a에서 어떤 상태니? 라고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가능? 자, 그러면 이 a는 어떤 상태일까? 잘 봐요.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a라는 녀석이 우리의 지금 증가 상태, 감소 상태의 지금 정의에 따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살짝 왼쪽에 있는 a-h와 살짝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h와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만 하면 돼.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잠시 머무르긴 했지만 그 전에 점보다는 내가 높은 값에 있고 그 다음 값보다는 낮은 값에 있죠. 그죠? 이 점의 기준에서는 멈춰있지만 그 전에 지금 증가하고 있었고 이 다음에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머무르는 점의 기준도 상태의 표현에서 fa-h보다 fa가 크고 그 fa보다 fa 플러스 h가 크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난 이러한 점들이 표현되더라도 증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구나 체크하실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죠? 아무리 그 점에서 머무르고 있더라도 내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더라도 그 전에서 그 다음에서 증가하고 증가한다면 사이에 껴있는 녀석도 증가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거 나중에 좀 중요한 표현이 되니까 체크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살짝 바꿔볼게요. 요건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함수값들의 지금 표현으로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근데 이걸 지금 왜 여기에서 다루느냐? 우리가 증가와 감소란 녀석을 이제 미분 계수란 녀석으로 혹은 도함수란 녀석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야. 가능해? 자,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증가랍니다. 증가라고 얘기하면 일단 구간에 대한 증가로 한번 먼저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 얘는 나의 A부터 B 사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을 주고 있겠지. 가능? 자,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녀석들에 대한 미분 계수를 이무의 점에서 신경을 써본 거야. 가능해? 그랬더니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더라. 다시 감소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봐봐. 감소란 녀석을 그려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겠죠? 거기에서도 각각의 그 구간 안에 있는 내 모든 이무의 점에 대한 미분 계수를 신경 써본 거라고요. 가능해? 자, 그랬더니 지금 방금 표현된 대로 얘는 오른쪽 위가 계속 올라가고요. 얘는 왼쪽 위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죠? 나타난다. 나 뭐야? f'x가 0보다 크네? 가능? 오케이, 다시 감소라고 얘기했더니 f'x가 0보다 항상 작네?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내 녀석의 지금 표현은 어디로? 미분계수의 부호의 표현으로 증가입니다, 감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각각의 상황들은 f'x라는 그 구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임의의 점의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 작다로 대체돼서 표현되더라. 의미 괜찮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점의 상태로 한번 가볼까요? 마찬가지겠죠? A에서 지금 나의 미분계수 곧 그 증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녀석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 f'A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내 녀석이 감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국한된 점에서 그 녀석은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이 f'A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죠? 자, 근데 어디를 지금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잠시 머무르는 점을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잠시 멈췄다가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례를 얘기하게 될 테니까 요거 좀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 점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지? 무슨 상태? 증가 상태. 오케이. 자, 증가 상태라고 얘기했어. 그죠? 근데 이 증가 상태의 점 봐봐.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오케이? 자, 어떤 그래프인지 봐봐. 이런 그래프인 거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의 테마로 보자면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0보다 클 때는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 오케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의 지금 그래프를 내가 왼쪽에다가 다시 한번 지우고 그려볼게요. 자, 0보다 큰 쪽 여기다 등호 넣어줄게. x제곱이래.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그죠? 0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x제곱이래. 그러면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려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가능? 오케이. 이게 지금 나의 y는 fx.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지금 이 사이에 있는 내 녀석 0에서의 지금 상태를 보고 싶은 거라고. 그지? 그럼 이제 이게 x는 a라고 봅시다. 가능합니까? 그럼 그 a에서의 상태는 무슨 상태? 증가 상태라고요. 자, 증가 상태라는 거 왜 보일 수 있다고? 나의 그 0보다 살짝 작은 쪽, 곧 a-h에서의 함수값과 그 녀석보다 살짝 큰 쪽,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네가 크고 너보다 네가 크다라는 표현을 줄 수 있다고. 그지? 오케이. 근데 이러한 지금 점들의 관계, 곧 함수값들의 대소 관계의 상황에서 내가 미분계수로 바꾸다 보니까 살짝 오묘한 차이점들이 생긴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미분계수로 지금 내가 너를 대체하려고 봤어. 그랬더니 0에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 곧 내 녀석을 미분한 EX와 내 녀석을 미분한 마이너스 EX, 이게 F'X에 대한 범위에 대한 표현이 되겠지. 그지? 거기서 지금 A인 0을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이 위에다가 대입하더라도 0이고 아래다가 대입하더라도 0이잖아. 그지? 저 머무르는 점이라는 건 2차 함수에서 보면 이 꼭지점이다 이거야. 꼭지점에서의 당연히 미분계수는 언제나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 상태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연결했는데 그 녀석도 미분계수가 0인 그 위치였다고. 꼭지점. 가능? 그게 0이고 0인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F'A로 보자면 0인데 이 0인 점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증가 상태가 될 수 있다고요. 가능해? 우리가 계속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지만 0인 점도 증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오케이? 여기가 지금 살짝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혼동을 주는 표현이니까 여기를 좀 집중하셔야 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지금 표현들의 복잡함을 지금 추가해주는 과정이라서 일단 앞에를 먼저 기억하시고 뒤에 포인트를 일단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F'A가 0인 점도 증가 상태라고 표현이 되니까, 자, 이 예시는 그러면 살짝 지워볼게요. 정리 한번 합니다. 자,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자, 어떻게?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참이라고요. 오케이? 자, 왜 그러는지 봐봐. 지금 이제 얘가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 지금 함수의 표현은 언제나 구간에 대한 표현이라고 체크하시면 돼. 오케이? 모든 실수,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서 내 녀석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가능하지? 그럼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의 의미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어도 되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어도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잠시 머무른 점이 있더라도 그건 증가 상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간과 구간 사이에서는 전체 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가능? 그럼 이때는 f'x가 0보다 크고 이때는 f'x가 0보다 크고 이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이 상황으로서 결국 모든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다. 가능하죠? 너 또는 너니까 이 정보들을 다 더하면 저렇게 된다고요. 가능?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대로 바꿔보자고. 어떻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함수니?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거짓. 오케이? 자, 표현관계에서는 증가함수라는 녀석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명제에 많이 물어보게 될 거야. 혼동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
자, 얘는요, 거짓인 이유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례가 왜 성립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거짓의 정보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 원고나 힘들면 뒤에 나가서 듣자. 관례가 필요하죠? 왜 성립하지 않는지, 그지? 얘가 얘에 포함되지 않는 관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런 게 있죠. 축 안 그릴게. 올라가다가 잠시 머무르고 위에 올라가면 증가거든? 그지? 근데 이 점에서 상수함수가 어느 한 점에서만 표현되더라도 얘는 이제 증가함수가 아니게 돼요. 가능? 자, 상수함수가 사실은 발얘인 거야. 근데 그 녀석을 좀 더 독특하게 곡선과 직선과 곡선에 연결된 지금 나의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것 뿐이에요. 가능합니까? 상수함수는 왜 증가 상태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어디에든 이무의 점 A를 선택하면 그 전에 A-H와 그 다음 A 플러스 H가 표현됐을 때 얘네들의 함수값 FA-H와 FA와 FA 플러스 H는 대소관계를 표현하지 않고 서로 같다라는 이퀄의 관계를 나타내지. 증가 상태의 약속과 어긋나 버리죠. 그죠? 그러면 A라는 점은 증가 상태가 아닌 거야.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증가함수도 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이렇게 서로의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는 지금 상황 자체를 우리가 발례로 둘 수 있기 때문에 F'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내가 증가함수인 건 아니야. 근데 증가함수면 F'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혹은 같게 된다고. 가능하지? 오케이. 명제적인 관점에서의 지금 표현 의미까지 하나 보셔야 되는 첫 번째 구간에 따르는 곧 증가함수라는 표현의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가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 둘은 누가 클까요? 자, A에서 증가 상태랍니다. 그죠? F'A가 0보다 크대요. 잘 봐. 얘네들의 관계는 이 오른쪽에다 써볼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F'A가 0보다 크면 A에서는 증가 상태다. 가능? 서로의 포함 관계를 보자면 이렇게 열린다고요. 자, 한번 가볼게. 어디 걸릴 게 없죠. 이번에 등호가 빠져서 그런 거야. 등호를 없앴잖아. 그지? 그럼 등호가 없어졌으니까 F'A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A에서 증가 상태일 수밖에 없어. 증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0보다 클 거 아니야.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는데. 가능해?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거야. 반대로 바꿨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증가 상태가 F'A가 0보다 크다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또 뭐가 있다고요? 얘가 지금 참이었고 얘가 거짓인 지금 명제가 되는데 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언제나 발례가 생긴다고요? 여기에 있는 발례는 뭘까?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새끼겠죠. 그죠? 난 0보다 큰 녀석이 아니고 0과 같을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가능?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A에서 증가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점이 되지만 표현했을 때 F'A가 0입니다라는 지금 점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다 이거지? 가능해? 그걸 이제 명제로 적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증가 상태면 F'A가 0보다 크니? 아니, 0이랑 같을 수도 있어. 이 녀석이 0과 같은 점이 바로 나의 발례가 돼서 너의 명제는 거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이러한 명제들은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지금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고 계속 그 보면서 이게 이렇게를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는 포인트라 먼저 적어본 건데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풀 때는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이건 무조건 참. 자, 근데 증가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F'A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얘가 하나 있으니까 그 녀석의 등호일 때를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 녀석만 추가해서 생각해주면 돼요. 가능할까?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이런 지금 증가와 감소라는 녀석들에 대한 표현 한번 의미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은 살짝 이제 서먹서먹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지금 표정들도 보이니까 문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1번은 너무 쉽지 않을까? 자, 봐봐. 문제는 개껌이라고. x는 1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상태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하나의 점에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물어봤습니다. f'x라는 도함수 활용한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고 얘기하고요. f'1, 1입니다. 오? 1! 0보다 커, 작어? 커! 보니까 0보다 커. 그럼 무슨 상태? 그렇지. 개껌이지 않아? 사실은 그 0의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는 처음에 중요하지 않다고요. 일단 크다, 증가, 작다, 감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저 표현들은 이제 그게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두 번째 거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봐. 무슨 상태인지. 오, 좋아. 예. 드디어 자신 있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자, 가볼게요. f'x로 갔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 f'1은 마이너스 1. 0보다 작잖아. 무슨 상태? 감소 상태라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자, 고러한 지금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2번 한번 어떤 지금 조사인지 한번 가보자. 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래요. f'x를 구해봅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 되나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 3은 9, 3, 2, 6. 그러면 3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지? 가능해? 자, 여기서 테마 잘 잡아봐. f'x가 0보다 큰 건 증가죠. 맞나요? 오케이. 그리고 0보다 작은 건 감소죠. 그러면 이때가 지금 일단 증가라는 거, 이때가 감소라는 거 확인해야 돼.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야? 이퀄일 때를 확인해서 넌 어딘지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원고나 뒤에 나가자. 자, 그러면 이제 저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다 뭐가 돼? 2차 부등식 혹은 2차 방정식이 되죠. 이 세 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어디가 제일 편해? 그래프가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일 땐 언제나 그래프를 표현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여기 중요합니다.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쓰게 될 거예요. 1과 2가 있죠. 내가 지금 f'x가 되지. 여기에서 각각의 함수값들은 의미 없어. 뭐만? f'x는 fx에게 부호만 결정해 준다고요. 그치?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0보다 큰지 작은지만의 결정이잖아. 가능? 그럼 f'x가 1보다 왼쪽은요 0보다 큰 영역, 1과 2 사이는요 0보다 작은 영역, 2보다 큰 상황은요 0보다 큰 영역이라고 해서 f'x의 각각의 y값의 부호를 표현해 주면 돼. 그래프 영역에 따라.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죠? 콜.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가 되고요. 1은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지. 그지? 그러면 플러스라는 녀석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구간이었을 거고 1까지.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 구간일 거란 말이야. 증가와 감소가 같이 만난 그 위치는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내 그 점에서는 항상 뭐만? 증가에서 증가 혹은 감소에서 감소로 만날 때만 증가 상태 혹은 감소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가능할까?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는 마지막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붙을 거고요. 무튼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지금 이 녀석이 얘기한 대로 나보다 작은 쪽, 나보다 큰 쪽 일단 점을 제외하고 라고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2부터 무한대까지 이러한 녹색으로 쓴 구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자, 두 번째, 그 사이에 나타나는 나와 너 사이, 여기는 음수 영역, 그래프가 다 y값이 음수잖아, 그지? 음수라는 건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감소라는 거잖아 까지 포인트로 잡아서 구간 1부터 2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그치? 구간의 표현도 오랜만에 지금 다시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열린 구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x는 1이라는 지금 또는 x는 2라는 하나의 점에서는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나 증가 상태니? 아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직 아니야. 그치? 증가라고 혹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없어. 다시 넣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해. 그럼 여기도 감소 상태니? 아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잖아. 감소에서 증가로 변했다고? 그럼 그 위치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가능?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볼 테니까 저 그래프는 아닌데 요런 거 한번 봐요. 이번엔 이 그래프가 접해.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변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1이라는 녀석이야.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 혹은 감소하는 구간 내 상태를 한번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잘 봐. 1을 제외한 네 녀석 왼쪽과 오른쪽은 다 플러스죠.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1이란 녀석에서 지금 내가 위치를 확인해봤어. 그랬더니 너도 뭐야? 증가 상태지. 가능해? 왜?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변했다고요. 이 그래프를 보자면 증가하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증가하는 지금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가능?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만나는 그 위치는 뭐다? 증가 상태다. 그럼 얘네들을 묶어서 넌 모든 실수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지?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 봐봐. 자, 이게 f'x야, 그죠? f'x는 나에게 부호만 준다고요. 넌 어디든 다 플러스네? 그지? 얘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그러면 결국 이 2차 함수가 나타나는 3차 함수의 증가, 감소의 표현은 내가 이렇게 두 근을 가질 때만 증가와 감소가 나뉘게 되고 각각의 점들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고요. 나머지들은 항상 증가한다 또는 항상 감소한다의 위보라볼의 그래프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진다는 거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지? 콜. 정리 하나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개념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괜찮죠? 한 단계 이제 가본다. 야, 그러면 여기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알았어. 증가 감소를 내가 대부분 다 그래프가 표현된다는 거 알았는데 심생키 왜 이 녀석은 과연 뭔지를 내가 표현할 수 없을까? 기분이 나쁘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수학적으로 지금 표현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이 시작돼요. 증가에서 감소로 지금 내가 바뀌는 상태 혹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상태의 그 위치는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될까? 라고 지금 궁금해서 그려본 거야. 대충 그려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지?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감소하다가 머물러. 오케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 오씨,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가능?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나중에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일단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야, 너는 뭐니? 또는 너는 뭐니? 라고 던져보니까 일단 알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잘났을 때 이 사이의 구간 내 값에서보다 내가 항상 높아. 그치? 사실 이게 산으로 보면 산 봉우리잖아. 가능해? 이쪽에서도 본 거야 이 새끼.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오른쪽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새끼는 제일 아래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 그 짧은 구간 내에서는. 그치? 그러면 결국 구간의 값에서는 곧 작은 구간 사이에서는 내가 가장 낮은 값이네.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결국 단어가 선택됐습니다. 그 작은 구간 내에서 사실은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작은 값 혹은 높은 값. 그래서 표현되는 게 뭐야? 극대와 극소예요. 오케이? 이 증가와 감소로 결국 필요했던 정보 하나가 있었다. 그게 표현되지 못했던 바로 저 녀석. 극대와 극소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의 정의는 요즘에 정의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이렇게. 방금 말했던 그 표현을 수학적으로 그냥 표현만 해준 거야.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돼요. 요즘에 극대와 극소란 녀석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나의 그 x0라는 하나의 그 위치의 점에서 함수값이 나머지 그 녀석에 가까운 모든 점들에서의 함수값보다 클 때, 극대, 작을 때, 극소. 오케이? 근데 아까 표현이 저 정확하죠. 사실은 이건 말로 적은 거니까 이걸 일단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라고요. 나의 어떠한 위치에서 구간을 잘랐을 때 매우 미세한 지금 나의 구간 사이의 이 임의의 점들을 잡았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지금 나의 위치, 가장 높은 위치가 A라는 걸로 정리해보고 여기를 A-H, 여기를 A+H라고 표현해볼까? 그지?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표현했을 때의 상태의 위치잖아. 그지? 근데 그러한 녀석을 표현했더니 이번엔 A-H보다는 FA가 큰데 다시 A+H보다도 A가 크더라. 이 표현인 거야. 오케이? 매우 미세한 나의 왼쪽과 매우 미세한 오른쪽보다 내가 항상 더 높아. 그러면 주변의 값보다 내가 항상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더 높은 점들을 우리가 약속한 게 뭐라고? 극대라고. 그래서 결국 이 X는 A라는 점은 극대라고 표현하더라. 의미 괜찮죠? 다시 이쪽에서 지금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구간을 잘랐어. 이번에 다른 색깔로 가볼까? 구간을 잘랐어. 그랬을 때 그 구간의 값에 따라서 나의 대소관계를 표현했더니 이번에는 여기를 그러면 B라고 놓고 B-H, B+H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대소관계는 FA- B네요. B-H란 녀석이 FB보다도 크고 다시 FB+H도 FB보다 커버리죠. 그치? 나의 주변의 값들이 나보다 항상 더 커. 내가 항상 제일 작아. 작은 구간 내에서. 가능해? 그렇게 표현되는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극소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정의인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우리 지금 다항함수에서 건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살짝 이제 정보들을 바꿀 건데요. 자, 극대와 극소랍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정보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항상 증가하고 증가해. 무슨 말이야? 나보다 네가 크고 나보다 네가 커 라고 얘기하는 극대의 위치에서는 뭐야? 왼쪽의 그래프를 확인해 봤더니 넌 증가죠. 그치? F'X가 0보다 큰 쪽. 이쪽을 봤더니 뭐야? 감소지.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잖아.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결국 그 극대가 생기지. 가능해? 그러면 기준점에서 곧 나 A에서 A를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 그 증가에서 감소로 변하는 순간의 위치라고 할까요? 점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오케이. 그걸 이제 우리가 극대 그리고 극소는 감소에서 증가로 변하는 순간의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러한 녀석들을 다 일컬어서 점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극점이라고 표현하고 너는 극대점, 나는 극소점이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면 돼. 가능?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극대값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FA가 된다고요. 그 극대에서의 함수값, 그게 극대값이 되겠죠. 다시 나에서의 극소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위치에 따르는 나의 함수의 값 fb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얘네들의 정보가 살짝 바뀌는 거 체크하세요. 증가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증가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가는 다시 감소입니다. 0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결국 0보다 크다가 0보다 작은 우리가 아까 봤던 2차 함수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그 사이가 나타나는 지금 내 점. 다시 예전의 그래프로 와봐. 여기 있는 녀석의 위치가 뭐다? 극대가 된다고요. 그죠? 올라가다가 내려온다라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부호로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된다고.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아까 표현 못했던 지금 이 1이라는 점은 극대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정보가 정리된다는 거 판단하시고, 극소는요 감소에서 증가로 변해요. 네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네가 0보다 큰 쪽으로 변한대요. 그걸 극소라고 표현하고, 지금 내 오른쪽 그래프로 다시 와봐. 내 녀석이 표현되는 녀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곳,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위치, 그걸 뭐라고? 극소라고 표현하더라. 체크하자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증가 상태 혹은 감소 상태로 표현 못하던 그러한 점들은 이제 극대 혹은 극소라는 표현들로 정보 정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녀석들의 함수값들을 읽어주면 그게 극대값, 극소값이 되더라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자, 오케이. 일단 1번 11페이지 1번 문제와 그리고 3번 문제인데, 1번 문제 하나로 예시 하나 들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봐봐. 이거 뭐 구하래? 극값 구하래요. 온거나? 아유, 씨발, 내 거 아닌데 뭐 이런 표정 짓지 말고요. 집중해. 뒤집어 엎을 거야 진짜. 자, 이거 봐봐. fx라는 녀석이 3차 함수인데 이 녀석의 극값 구하래지. 극값이라는 건 결국 극소값과 극대값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일단 판단해 주셔야 되는 일단 문제가 던져진 거고, 그런 순간 f'x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로 표현이 가능하다 체크하실 수 있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3으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f'x 2차 함수 지금 그래프 주는 거 보이죠? 갑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마이너스 1과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지금 얘기한다라는 게 나의 fx에 대한 f'x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언제나 이 표현이 나타났을 때 우리 증가 구간을 확인해야 돼. 증가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그리고 3보다 큰 쪽이 증가입니다. 그죠?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지금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아래쪽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구간, 곧 내 녀석이 감소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증가하고 이쪽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래프는 어떻게 개형이 추론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 아니야. 가능해? 그랬을 때 결국 산봉우리가 하나 생긴다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른다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찾았다? 대박. 그래서 다항 함수일 때 첫 번째 뭐 한다고? f'x가 0인 점을 먼저 구한다고요. 당연한 단순한 논리죠. 그죠?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려면 그 변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어떤 값을? 0이라는 값을 연속일 때는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가능해? 그래서 0인 점을 찾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해요? f'x의 좌우 부호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판단한다고. 오케이? 결국 내 궁금한 점, 혐의점은 f'x가 0인 점이고 그 상황에서 좌우의 부호가 변하냐?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극대가 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극소가 되더라. 이렇게 극대점 찾기 파악 하나 해주시면 된다고. 가능? 근데 그 모든 게 그래프에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완벽하게 되니까 그래프로 갑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요 라고 얘기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그때 값이라는 건 함수 값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서. 의미 괜찮겠죠? 콜! 그럼 f-1은 얼마야? 대입하면 끝. 마 1, 마 3, 풀 9, 풀 1. 그러면 6. 의미 괜찮지? 두 번째, 극소 찾아볼까요? f'x가 0인 점을 또 하나 여기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지만 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죠?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된다고. 가능하겠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가장 밑단 주변의 값보다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날 거고 이 위치를 우리는 극소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 극소의 위치는 3에서니까 극소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면 그 3에서의 함수 값을 구하시면 되더라. 의미 괜찮겠죠? 집어넣습니다. 27 빼기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 마이너스 2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가능합니까? 오케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로 그래프 위에서의 극대 극소입니다. 자, 계속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건들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당연히 뭐 하겠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리지 못했던 그래프 표현하러 가겠죠. 자,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3차 함수와 4차 함수, 곧 다항함수 위에서의 우리의 차수가 높은 함수들을 그래프 개형 추론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계속적으로 추론되는 지금 그 과정의 그래프가 수능의 테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시험의 테마이기도 하고 언제나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3차는 살짝 쉬운 포인트니까 체크만 방금 전에 계속 본 것처럼 추론하러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추가적인 그래프 개형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러 갈 거고요. 첫 번째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뭐로? 2차 함수인 f'x로 추론한다고요. 그죠? 뭘 했어 우리? 미분 시작할 때 항상 얘기했잖아. 여태까지 못 그리던 그래프 그릴 거라고. 뭐로? 그 녀석에 대한 결국 새로운 정보들로. 그 새로운 정보를 뭐로 만들었어? 결국 극한이라는 녀석과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으로 순간 변화를 만들어서 결국 도함수까지 추론했지. 이 도함수라는 녀석들로 이제 우리가 증가와 그리고 극대라는 녀석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추론하러 간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갑니다. 2차 함수라는 녀석으로 3차 함수를 추론할 때 일단 2차 함수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봐보면 얘네들은 항상 어떤 테마로 이제 이 녀석들을 다루셔야 되냐면 도함수는 항상 x축과의 관계, 곧 위치 관계로 판단하셔야죠. 그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세 가지 그래프만 그려볼까? 자, 무조건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일단 가봅니다. 그죠? 두 점에서 만날 때 다시 한 점에서 만날 때 다시 만나지 않을 때 세 가지의 개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이 세 가정이 필요하냐면 얘기했잖아. 내가 증가와 감소를 표현할 때 증가와 감소란 녀석이 변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밖에 없었다고요.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 이 사이에 살짝 머무를 뿐 플러스에서 플러스였잖아. 얘는 그냥 증가였지. 얘도 뭐였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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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증가였잖아. 그지? f'x라는 지금 그래프의 형태는 나의 fx에게 언제나 부호의 결정만 주는데 그 부호의 결정이 준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x축과의 관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x축과의 관계를 표현하면 세 가지의 개형이 추론되는 게 2차 함수라고. 가능합니까? 콜. 그럼 이걸로 뭐해? 3차 함수 그리러 갈 거야. 야! 3차 함수 어떻게 되는데 너로? 봐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읍시다. 여기 알파, 베타. 같은 지금 그 위치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자, 함수값이 어디서 시작할지는 몰라. 그래서 축의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 근데 개형만 추론할 거니까 개형 추론할 때는 이거 그럼 축 버립시다.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만 할게요. 괜찮죠?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인지는 모르니까. 자, 그럼 갑니다. 플러스는 무슨 의미? f'x가 0보다 크면 fx는 뭐 한다? 증가한다. 콜. 계속 그렸던 그 그래프.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알파에서 결국 극대 위치가 될 거 아니야. 가장 높이 올라갔을 걸. 그지? 그 다음에 뭐해? 마이너스. 그럼 감소하겠지. 감소하다가 베타라는 지금 위치에서 감소를 멈추고 그리고 뭐가 돼? 다시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가능해요? 그러면 3차 함수 첫 번째 개형은 2차 함수 곧 내 도함수가 저렇게 두 실근 곧 x축과 두 실근을 가질 때의 표현이고 이랬을 때 첫 번째 3차 함수 개형이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편하게 봐. 플러스에서 플러스야. 여기 0이라는 순간이 있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것도 봤잖아. 여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알파라는 위치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너는 증가하다가 잠시 머무르면 돼. 이렇게 마치 아래로 내려올 것처럼. 그러더니 오른쪽에서 또 뭐해? 윤수야 괜찮아요. 팔만 떼자. 자, 이 플러스는 뭐야? 다시 거기서 증가한다 이거지.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럼 3차 함수 두 번째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야. 오케이. 세 번째 봐봐. 풀풀풀이지. 어떻게? 이번에는 머무르는 점도 없어. 그럼 그래프가 여기 위치가 그래도 제일 낮은 쪽이니까 그 위치에서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만난다. 쟤랑은 차이는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었지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래프의 개형만 추론된다고.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체크.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3차 함수 fx의 개형 추론이라는 지금 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테마는 반드시 항상 몇 가지? 세 가지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죠? 그 세 가지는 누가 준 거야? 2차 함수가 준 거야. 나의 f'x가 지금 개형을 추론하게 만들면서 결국 내 녀석의 이러한 상황과 혹은 이러한 상황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자고. 가능하죠? 이 둘의 차이는 뭐니? 라고 하면 딱 하나만 차이점을 놓자고 나의 만나는 그 위치에서 도함수가 0인 상황과 도함수가 곧 미분 계수가 0보다 큰 상황 두 가지의 차이점만 그냥 판단하자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A가 0보다 클 때니까 fx란 이름이 y는 A의 x 세제곱으로 시작되는 3차 함수일 때 0보다 클 때니까 자 0보다 작을 때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될까?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돼. 이거 0보다 작은 쪽으로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 테니까 봐봐. 그래프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럼 이제 부호가 플러스에서 시작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그지? 그러면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프의 개형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가능합니까? 첫 번째 그림이 뒤집혀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되겠어? 뒤집혀서 나타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진다고. 세 번째 것도 뒤집혀서 그려진다고요. 근데 가파르게. 가능하죠? 오케이. 이렇게 3차 함수의 개형은 세 가지의 지금 표현의 의미로 나타나더라. 체크하시자고. 콜? 예스.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제 4차 함수 개형 추론을 한번 가볼게요. 당연히 4차 함수도 누구로 가겠어? 3차 함수 f'x로 가겠지. 정확하게 3차 함수 개형을 추론하고 싶을 땐 그 녀석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분이라는 걸 배울 때의 포인트 두 번 미분의 표현도 들어가긴 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차 함수 개형에 따라서 4차 함수 개형 추론하는 것만 일단 디테일함을 조금 줄여놓고 간다고요. 가능합니까? 자,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3차 함수라는 녀석의 개형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뭐? x축과의 관계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3차 함수라는 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세 가지의 개형이 있었지. 세 가지 개형마다의 혹시나 추론을 해보고 싶으시면 자, 양수 쪽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이런 그래프 있고요. 이런 그래프 있고요. 이런 그래프 있죠. 그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x축과의 관계는 만나는 교점의 관계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세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다시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3차 함수는 언제나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죠? 그지? 왜? 좌우가 아래쪽 무한대에서 오른쪽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 영역에서 나타나니까.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추론해보면,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여기. 이 상황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날 땐 개껌이야. 왜? 내 f'x라는 건 fx에게 뭐 주냐면, 이 알파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기할 때 부호만 준다고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의미만 부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플러스가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진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체크만 하시면 돼. 의미 괜찮수? 그러면 이때 4차 함수의 개형은, 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알파 하나만 있으니까 혹시나 여기도 베타라는 녀석을 표현해서 가볼 거면 베타 쪽 올려봐.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러면 위쪽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되겠네. 자, 알파에서 일단 멈췄다가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지? 그럼 올려. 증가. 그럼 여기는 지금 극소잖아. 알파에서. 가네? 그리고 그게 올라가다가 베타에서 잠깐 머무른대요. 그럼 올릴 때 이렇게 올렸다가, 자, 여기 기울기 보면 지금 나머지 기울기보다는 좀 작죠? f'x는 우리 fx에게 기울기를 주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지? 그럼 잠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잖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살짝 굴곡 생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수?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여기로 가보자. 자, 이번엔 뭐야? 정확하게 접할 때야. 자, 접할 때의 의미도 한번 봐보면 마찬가지야. 뭐만 바뀌어? 베타에서의 위치만 바뀐다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의 상황은 두 점에서 만날 때인데, 두 점에서 만날 때 내 개형을 보면, 자, 왼쪽 이 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잠시 머물렀다가 플러스자. 그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지금 올라가던 그래프가,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 보면 이렇게 멈춰서 갈 거 아니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 여기는 그 머무르는 베타라는 점에서 f 프라임 베타가 0보다 큰데, 여기 이 베타에서는 f 프라임 베타가 0인 것 뿐이라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지금 봐볼까? 이 사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걸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다 해보지. 5개. 그래,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도 지우고 여기서 다시 가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는 얘입니다. 아야. 여기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만나는 알파, 여기서 만나는 베타를 표현했을 때 마풀풀이라고요. 그럼 마풀풀에서 지금 나타나는 내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잠시 베타에서 머물렀다가 올라간다고. 가능하지? 그랬을 때 결국 그 머무릅니다의 표현은 베타에서의 미분계수가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지금 그래프 개형 나타납니다. 어디야? 사이야. 그지? 자, 이때 지금 그래프 개형 봐봐. 이때는 이렇게 돼요. 맞불 맞불. 가능해? 자, 맞불 맞불 결국 근이 몇 개? 3개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할 테니까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여기에 감마란 녀석이 표현돼야 돼.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개형이 추론될 때 알파에서는 내려오다가 올라간대요. 자, 베타에서는 올라가다가 내려온대요. 자, 감마에서는 그 녀석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대요. 가능할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4차 함수의 개형이 된 거야. 자, 세 번째. 네 번째네. 자, 이제 네 번째 대에 보면 다시 그래프가 접할 때입니다. 이 녀석이 이번에 위쪽에서 접할 때 이게 지금 X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돼? 뿔이 된다고.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점이 될 뿐이라고요. 가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의 추론은 여기를 알파요, 여기를 베타라고 놨을 때 알파의 위치에서는 내려오다가 잠시 머무르는 것 뿐이라고. 내려오다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어디까지? 베타까지. 그리고 베타에서 지금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가능하겠어? 그때의 특징은
여기에서의 지금 나의 미분계수 f 프라임 알파가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면 된다고. 이건 왜? 오른쪽과 차이를 주기 위해서. 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는 저거 하나뿐이라고요. 내 녀석으로 넘어옵니다. 이번엔 여기가 x축이죠? 그럼 이제 부호의 결정이 마이너스, 여기 잠깐 작아진 마이너스, 더 커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지? x축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이 새끼가 지금 나를 좀 방해하니까 요거 표현을 줄 거면 이 그래프에 따라서 결국 그 위치를 알파, 이 위치를 베타 정도로 설정하자고. 가능? 그리고 그 알파에 따라서 지금 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마마마긴 한데 마이너스로 내려오다가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잠시 조금 이렇게 작아졌다가 더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베타에서 이렇게 꺾여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가능하지? 그럼 얘랑 개형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의 차이점만 주자면 여기에서의 f 프라임 알파는 0보다 작은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게 만들자고요.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요게 다야.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것들의 그래프 개형 살짝만 그냥 바로 표현할게요. 얘 말고는 뭐가 있어? 요거 있었죠?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한 점밖에 없어. 만나는 교점이. 그잖아. 어디를 그어도 만나는 교점은 한 점이잖아. 한 점이라는 건 무슨 말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x축을 아무데나 배치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지금 배치만 줄 거 아니야.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이 위치를 알파라고 놓으면 결국 알파에 대한 각각의 표현에서 내려오다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프 줄 거라고요. 그죠?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4차 함수의 개형이 그려지는 거라고. 되겠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이 모든 것들에 따라 4차 함수의 개형을 추론해보면 4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된다고요. 첫 번째, 그냥 2차 함수처럼.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3차 함수의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개형이 그려진다고. 가능하지?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가능? 이쪽에 살짝 굴곡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굴곡이 미분계수가 0일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어. 그치?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해? 그럼 이제 그 상태만 집중하시고 그냥 그래프는 살짝 오른쪽에 굴곡이 생겼다 정도 체크하자고. 같은 그래프로 다 넣어놓으면 되잖아. 가능해?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봐.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가능해요? 세 번째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가능하겠어? 오케이, 끝. 이게 다야. 결국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개형은 4가지 중에 하나요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가능하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차와 4차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거 한번 정리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3차 와봐. 야,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내 3개의 그래프가 있잖아. 3개의 그래프 중에 대표적인 그래프 누구야? 너야 라고 봐야 돼. 오케이? 얘만이 나머지들과의 차이를 갖습니다. 3차에서는요, 나머지 그래프들은 뭐를 안 가자? 극대와 극소를 안 가자. 가능? 그러면 결국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게 만들면서 어떤 테마를? 극대 또는 극소를 같게라는 포인트를 던지면 언제나 미그래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 f'x가 이 그래프로 가요. 그죠? 그러면 뭐야? f'x가 곧 두 실근을 가질 때 내 녀석이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별식을 해결하게 만드는 문제가 던져진다는 걸로 체크하셔. 오케이? 얘만의 그래프의 특징이었어. 자, 오케이. 그렇게 3차의 첫 번째 극대 극소를 갖게 하는 테마 하나 잡고요. 쭉 넘어옵니다. 4차로. 자, 4차 볼까요? 4차에서 얘는 뭐 가죠? 극소 같죠? 잠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극소야. 얘 뭐 가죠? 극소 가져요. 얘는 뭔데? 증가. 맞아? 증가하다가 증가하니까 증가지. 얘 뭐 가자?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같죠? 얘 뭐 가죠? 극소. 얘는 감소. 맞아? 감소하다가 감소하잖아. 잠시 머무르는 점을 우리가 감소라고 보는 거라고.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테마 어디에 있겠어? 우선적으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겠죠. 나머지들도 분명히 테마를 갖고 그 녀석들이 사실은
여기 이 녀석과 여기 이 녀석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볼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향성을 갖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던져질 때 테마는 얘가 주인공이라고. 왜? 유일하게 뭐가 죠? 극대 같죠. 오케이? 이 그래프만이 극대를 갖습니다. 테마 하나 잡으세요. 오케이? 4차 함수 개형에서 유일하게 극대를 갖는 녀석은 이러한 그래프고 그 그래프는 누구다? F'X로 넘어갔을 때 세실근을 가질 때다. 가능하겠죠? 3차 함수가 반드시 세실근을 가져야 그 상황에 따라서 4차 함수가 극대를 갖게 되더라. 테마 정리 가능하겠지?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그러한 표현 연습 하나만 합니다. 2번 11페이지에 2번 문제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1, 3 두 문제 다뤄봐야 되겠다. 콜. 자 일단 가보시죠. 자 여기 문제는 이거 1번 하나만 할게요. 같이 한번 가보자. 내 녀석의 극값 구하고 그래프 그리래. 그죠? 근데 뭐야? 4차 함수지. 자, 잘 봐요. 내 녀석의 그래프를 표현하고 극값을 구하라는 건 F'X를 활용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F'X라는 녀석을 구하러 가셔야 됐습니다. 근데 편하게 준 문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고차식의 인수분해도 이제 다 떠올리셔야 돼. 0되는 X의 값 찾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문제에서 던져질 거야. 근데 얘는 이제 편했던 게 12X제곱이 공통인수였으니까 12X제곱으로 묶는 순간 X-2가 됐고요. 자, 이 3차 함수 개형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하는 방법 볼게요. 자, 근 몇 개야? 0과 2, 두 개지. 그죠? 오케이. 자, 근데 그러한 녀석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자, X가 0일 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축 하나 표현해볼까? 그리고 X가 2일 때입니다. 첫 번째 양수죠. 그죠? 양수일 때 3차 함수 개형 한번 볼까?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세 가지밖에 없었지. 그죠? 근데 근이 두 개네? 어떻게 될까 그럼? 자, 일단 여기다가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네들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x축과 무조건 증가함수라서요. 1대1 함수예요. 얘네들은 축과에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야. 그치? 그럼 3차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이 된다는 건 무조건 개형이 누구라고? 얘라고. 얘 중요하다 했잖아. 얘랑밖에 거의 문제가 안 던져질 거라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근데 0에서 뭐야? 중근이지. 그치? 작은 쪽에서 중근이 된다는 말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치? 여기서 지금 접하고 여기에서 하나에서 만난다.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난다. 가능? 그러면 접하는 녀석이 0이라면 그 0에서 여러분들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접했다가 다시 2에서 뚫고 올라갑니다라는 3차 함수의 개형 추론하시면 된다고. A가 양수일 땐 언제나 오른쪽 위가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왼쪽에 아래쪽이 언제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한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그래프 추론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콜!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4차 함수 개형 추론하려잖아. 오케이! 갑니다! 부호의 결정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X는 나의 부호만 결정해준다고 얘기했잖아. 마마 뿌리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 이제 담아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래요. 0은 무슨 상태? 마에서 마로. 마이너스가 무슨 상태야? 감소. 마이너스는 감소. 감소와 감소 사이는 0이어도 감소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집중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감소 상태. 여기 2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네. 소자. 그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함수값들을 구하셔야 돼서 아직 그림을 안 그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된 F'X의 0인 점들의 함수값을 구하러 갑니다. F0이라는 녀석은 집어넣으면 5고요. F2라는 녀석은 여기에 2를 집어넣겠죠? 16 곱하기 3, 48. 8 곱하기 8, 64. 더하기 5. 53에서 64를 빼니까 마이너스 1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지? 그럼 이제 그래프의 정확한 점까지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자 오른쪽에다가 그려도 지금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그래프 개형 추론하러 갑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5. 좀 작게 표현할게요.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0이라는 지금 점의 위치니까 이 0에서는 내려오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가는 지금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지? 오케이.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감소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에서의 위치,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거면 이렇게 굴곡이 다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표현의 의미를 나타냈더라. 의미 괜찮소? 가능할까? 오케이. 아까 우리 추론했던 그 녀석이잖아. 내려오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녀석. 이 녀석이 누구야? fx야. 표현 끝났죠. 가능합니까? 그럼 여기서 뭐 물어봤어? 그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극소값 마이너스 11이요 라는 표현과 함께 그 상황에 따르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아?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 한번 하시게 아래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고 14페이지 1번과 3번 가보고 앞 시간 쉬어볼게요. 조금만 더 힘내요. 여기 지금 이 문제 봐봐요. 뭐 같기? 극값 같기. 그죠? 3차함수에서 극값을 갖는 새끼 누구밖에 없다? 한 새끼밖에 없다. 기억나요? 이 녀석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추론되는 그래프 하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면 이게 y는 fx라는 개형이 돼야 되고 이 개형에 따라서 결국 이 녀석은 어디로? f'x라는 녀석의 그래프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순간이 생겨야 된다. 그지? 2차 함수가 반드시 몇 실근? 2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이 된다는 거 체크하라 했잖아. 극대와 극소를 그 3차 함수가 가지려면 네가 부호가 변하는 곳 0이라는 점이 2점이 있어야 돼. 콜? 예스. 문제 끝났어요. 극값 가져야 돼. 그럼 이 그래프여야 돼. 그러면 결국 나의 f'x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라는 녀석은 는 0이 2실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2실근. 그러면 판별식으로 문제를 끝내게 갈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9a 0이어야 되니까 a의 값은 0 또는 9 끝. 가능할까? 테마 잡을 수 있겠어? 극값을 가져야 돼 라는 이 3차 함수의 표현은 그래프가 유일하게 하나야. 그 하나가 되려면 2차 함수 곧 내도 함수 그 표현의 그래프의 특징이 서로 다른 2실근을 갖는 2차 함수여야 돼. 서로 다른 2실근? 어디? 판별식. 콜? 오케이. 이렇게 정리 한번 하셔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테마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갖지 않을 때가 아래 문제이기 때문에 2번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곧바로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된다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는 건 알았고 내가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두 가지 그래프 그려지는 거 보여? 머무르는 점에서 그래프가 뭐 멈춰진 녀석과 혹은 그냥 바로 가고 있던 녀석. 그치? 어이 3차 보여요? 오케이. 언제나 나의 그 fx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그 값을 갖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네 녀석에 대한 f'x의 그래프가 본래 이랬어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가능? 자,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네 녀석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녀석 혹은 그냥 거쳐가는 녀석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내 그래프에 대한 표현은 f'x에서 어떻게 됐어? 그 위치에서 0이긴 했어. 그지? 근데 어떻게? 접하면서 0이어서 플러스 증가 상태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고. 가능해? 자, 얘일 때는 이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쪽이니까 그 위치를 베타라고 표현했을 때 내 녀석은 그래프가 공중에 떠있는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고. 그지? 쟤만 아니면 되었잖아. 결국 쟤만 아니면 된다라는 건 나의 도함수 f'x라는 녀석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으니까 결국 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 판단하라고요. 그죠? 야 미친! 아까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왜 우리 조교님도 얘기를 안 하셨지? 그러니까요. 내가 왜 얘기해 개새끼야 표정 좋아해요? 자, 여기 뭐야? 왜 판별식이 0이야 심신키들?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0보다 크다잖아. 나 아까 그래서 표정이 좀 이상했었구나. 얘기를 해야지 돼지야. 깜짝이야. A는 9보다 크거나 또는 A는 0보다 작다. 자, sorry. 고쳐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정리 다 되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와서 F'X의 판별식으로 해결하라는 문제였다는 거 다시 체크합시다.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극값을 가질 때. 둘이 정리되는 거 지금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도 F'X라는 녀석이 9, X제곱 2, A 플러스 2X 더하기 A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보실 테니까 4분의 D 가능했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A의 값은 1과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해를 나타내더라. 체크하실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정리만 봐요. 3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다시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 3차 함수일 때입니다. 정리 한 번씩 하시죠. 자, 3번으로 곧바로 넘어올까요? 조금만 힘내. 앞에 봐봐. 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이번에 갖지 않는다네. 그죠? 자,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 어떻게 해야 돼? 얘만 아니면 된대잖아. 맞아? 자, 다시요. 테마 봐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4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 특징, 그래프 개형 추론해보면 그래프는 4가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4가지. 가능합니까? 4차 함수의 개형은 이 4가지 안에 다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극대를 갖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극대를 가질 때는 언젠데? 유일하다고요. 내 녀석만이 극대를 갖게 되고 나머지들은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모두가 다 극소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죠? 혹여나 극소가 2개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새끼는 극소가 2개라고. 나머지들은 극소가, 여기 극소 같니? 아니, 증가해서 증가. 여기 극소 같니? 아니, 감소해서 감소잖아. 여긴 감소 상태고 여기는 증가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가 다 극소라는 녀석은 하나 있다고요. 이렇게 테마들은 분명히 차이를 나타낸다고. 가능하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극대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너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들 다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아? 그럼 이거 제외라는 말 무슨 말이겠어? 언제나 4차 함수에 지금 이러한 극대극소는 어디로 간다고? F'X로 간다고. F'X에서 입장에서 보면 얘만이 유일하게 뭐야? 세실근 갖는 거였잖아. 그지? 해석합니다. 극대를 갖지 않아요 4차 함수에서 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나의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근이 세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판단하시라고. 가능해? 3차는 무조건 한 실근을 갖기 때문에 세 실근이 아니라면 결국 몇 실근? 2실근 또는 한 실근만 갖는다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저기 옆에 있는 녀석들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긴 개형 추론이었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정리한 것만 포인트 잡아 놓으시고 출발 한번 해보면 이 문제 뭔가 살짝 잘못되어 있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출발 한번 해보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 이게 F'X네?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세실근은 아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지금 정보가 나타나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정보가 나타나 버렸죠.
여기서 지금 뭐 구하래? A 값의 범위 구하래. 내가 뭐 세실근을 갖지 않을 때. 그지? 만약에 진짜 이 문제라면 이건 여기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 뒤에만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금 문제 잘못됐거든? 자, 잠시만 여기 문제 좀 바꿔볼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만 써있는 거 좀 이상했죠? 그지? 그 앞에 A 하나 써주세요. A가 지금 타이핑이 안 됐네. 자, 문제 수정합니다. 이렇게 이거 A만 추가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4의 A-1 X 더하기 4A 이렇게 가능하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이 세실근을 갖지 않을 때의 테마가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어서 실근의 형태를 맞추려 하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A-1X 더하기 A는 0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건 이제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테마가 그대로 나타난 게 돼버렸어. 어떻게? A가 맞춰졌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A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판단하랬죠. 다시 X 이외의 미지수 A가 배치돼서 그 녀석이 나의 인수분해를 방해해? 근데 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질 수 있어. 그럼 X에다 뭐 대입? 1 대입해본다고. 대입하면 앞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호호. 오, 안 사라지는데? 아, 여기 플러스였나요? 오케이. 플러스였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되겠네. 자, A가 사라질 수 있는 값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죠? 가능?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A가 되니까 0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A가 방해? A가 사라지는 값 대입해봐. 당연히 0으로 사라지게 만들 거야. 인수분해. 이렇게 고차식의 인수분해 테마가 있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마이너스 1 배치했을 때 마일 풀 1A 마이너스 A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조립제법을 해결하는 지금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죠. 의미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대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완료됐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 야,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이 3차 방정식이 뭔 특징을 갖냐면 세실근을 갖지 않는다는데 이거 세실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실근이거나 한실근이어야 될 텐데, 그지? 그러면 얘가 일단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 좋아, 얘는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생각해야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갖게 되면 절대 세실근 못 갖죠. 그죠? 앞에를 중근으로 만들면 되잖아. 결국 이 3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두실근이거나 혹은 한실근이어야 되니까 일단 두실근일 땐 플러스 1이라는 녀석 곧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내 근이 되면 A의 값이 곧 마이너스 2가 되면 넌 세실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실근이야. 중근 하나 가져라는 테마 되겠지. 그죠? 두 번째. 그렇게 두실근이 될 때는 뒤에 있는 판별식이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뭐야? 두실근일 때 테마를 다루게 되고 그러면 두실근이라는 판별식이 되면 1-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이라는 녀석 0이 되니까 A의 값이 4분의 1이 되면 오른쪽 뒤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중근 가져. 두실근 가져.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 한실근일 때. 그럼 이게 허근이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했는데 그래도 가보면 1-4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은 4분의 1보다 큽니다 라는 표현도 허근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더라. 얘를 뭐일 때? 한실근일 때. 의미 괜찮을까?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이 녀석들을 다 합치세요 라는 지금 표현이 될 테니까 다 더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나랑 너랑 더해지면 등호만 붙는다는 거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해의 표현이 존재하고 있었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겠소?
분명히 복잡해요. 과거에 배웠던 정보 중에 어려운 정보가 지금 활용되어 있는 꼴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아래 있는 2번도 하고 그래도 쉬어야 되겠지. 2번까지만 조금만 버텨요. 오케이. 자, 여기 던져져 버렸죠? 뭐 갔는데? 극대 갔는데. 자, 여기만 집중해봐. 이거 쓰고 같이 써. 자, 극대를 가져야 된대요. 하나밖에 없댔잖아. 그죠? 4차 함수에서 극대를 갖는 정보는 얘밖에 없지. 그지? 그럼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은 지금 앞에랑 다릅니다.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결국 나의 f'x는 0이라는 녀석이 여기다 써줄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쟤는 갖지 않는다. 얘는 갖는다. 이렇게 정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 표현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의미만 갖는다라고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테마가 되니까 미분하시고요. 그런 녀석을 인수분해하러 가보겠죠. 4x가 공통인수 x제곱 3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근이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근이 뒤에 근이 되면 안 돼. 그죠? 이번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0이라는 근이 내가 가지면 안 돼.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정보 하나는 체크하셔야 돼. 그지? 겹쳐지면 안 돼. 그러면 넌 x라는 0을 근을 갖지 않아야 돼.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a 값은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결국 뒤에 녀석이 두 실근만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돼. a는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겠지. 자, 넣으면서 넣어야 되니까 결국 0이란 녀석을 제거한 범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a는 0과 4분의 9 사이,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0을 제거한 내 범위를 표현하시면 답이 되더라. 오늘 마지막은 딱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완전 편한 거. 자, 뭐냐면 극대 극소 나왔잖아. 그러면 야, 너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단어랑 좀 비슷한데 하는 거 있지? 대, 소, 뭐 있었어? 그래.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이 최대 최소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게 최대 최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 자,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그래프로 이제 3차 함수의 개형 정도는 추론할 수 있게 됐고요. 3차 함수에서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는 유일한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대표적인 그래프라고 얘기했어. 그지?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최대 최소 정리는 뭐였니? 그러니까요. 그죠? 지금 눈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뭐 개새끼야. 대충 보려면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거라며 씨발 왜 나한테 물어봐. 뭐 이런 표정.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으면 좋지. 최대 최소 정리 뭐야?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구간이죠. 닫힌 구간. 그지? 닫힌 구간 내에 뭐인? 연속인 fx가 있으면 그 fx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최대 최소 존재한다 이거지. 뭐라고? 구간이라고요. 그죠? 자, 최대 최소라는 건 사실 여기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있어 없어? 없어. 최소는 저 아래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최대는 저 위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야. 존재하지 않잖아. 그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최대 최소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뭐로 표현해? 구간을 표현한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극대극소를 통해서 결국 만들어낸 내 3차 함수 그래프의 K형 중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범위가 주어지면 곧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의 표현이 나타나면 그 사항에 따라서 나의 fx라는 녀석은 a와 b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의미 해석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잘 봐. 첫 번째 구간입니다. a와 b가 나타났어요. 자,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래. 어딜까? 라고 지금 표현을 할 거면 항상 포인트는 뭐겠어? 그 안에 극대도 들어가 있고 극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간의 함수값도 기준점으로 나타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나한테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함수값의 기준은 4개인 거라고. 왜? 최대 최소에서 표현된 구간의 함수값 곧 FA라는 녀석과
FB라는 녀석이 기준점으로 지금 나타나 있을 거고요. 그 상황과 함께 내 안에서 주변의 값들보다 높은 값,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F알파라는 녀석과 주변의 값보다 낮은 값 F 베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나보다 네가 크고 너보다 네가 크고 너보다 네가 크다라는 지금 그래프 위에서 값들을 봤기 때문에 나의 최대의 값은 그 범위 내에서 F알파가 되고요. 최소의 값은 F 베타가 됩니다. 정보 정리 가능하지? 이거 어떻게 한 거니? 라고 얘기하면 기준점 잡아요. 나를 구하는 방법은 언제나 구간의 함수값과 극대 극소의 값을 비교해서 표현하더라. 포인트 끝. 의미 괜찮지? 주변의 값보다 가장 높은 값, 낮은 값과 그리고 주변이라는 말을 붙인 구간의 함수의 값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최소요라고 나타내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을까? 자, 근데 잘 봐.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꼴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정보 정리는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활용꼴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의 테마인데 뭐냐면 자, 같은 그래프야. 근데 이번에는 구간을 C부터 D까지 준 거야. 가능해? 자, 이 안에는 분명히 다 있다 그랬는데 알파밖에 안 들어왔어. 베타가 이 구간에 없지. 그지? 자, 그러면 포인트 잡읍시다. 어떻게? C와 D라는 구간 사이에서는 fx의 최대의 값은 반드시 f 알파가 되죠. 가능? 자, 무슨 표현이야? 내 그래프에서 유일 극대값은 최대값이 되더라. 가능? 다시 극대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해. 그러면 그 극대라는 녀석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는 건 나의 그래프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변 값들보다 극대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 나보다 더 높아지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극대가 나타나면 곧 바로 그대로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최소는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면 C와 D라는 녀석의 위치가 C가 더 낮으니까 FC가 되고요. 이 녀석은 구간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녀석이 최소가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자, 그러면 하나의 테마는 또 뭐가 있겠어? 유일극소가 있겠죠? 이번에는 범위가 이렇게 내 녀석으로 표현된답니다. 이 범위 CDEF 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이 E와 F 사이에 fx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더라. 자,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결국 여기서 뭐야? 극소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극대가 없지? 유일한 극소요 라고 얘기하면 그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최소가 된다고요. 여기의 위치를 베타라고 잡았을 때 f 베타. 자, 어떻게 된다고? 유일한 극소는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최소가 된다고요. 범위의 상태에 들어있는 극소 하나만이 곧 나의 극값이 된다면 그 녀석은 반드시 최소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라는 테마가 나타나고, 나머지 것들은 구간의 함수값들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 중에 높은 값 f 곧 f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구간값 함수값 비교, 그 중에 높은 값을 선택하시면 된다. 테마 된다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중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세요. 유일극대는 최대예요. 유일극소는 최소요. 유일극대는 최대, 유일극소는 최소. 그래프 안에서 유일하게 극대와 극소가 하나씩 나타나 있다면 그 상황들은 그 그래프 안에서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거 판단하셔라.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구간이 어떻게 나뉘어있는지도 항상 포인트를 잡으시고, 비교해야 되는 저 그래프의 형태와 비교하지 않아도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형태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결국 이 표현들에 대한 문제 유형 하나씩 해결하시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자, 그러면 가봐야죠. 기본 문제들이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18페이지로 갑니다. 오케이. 1, 2, 3. 그래도 다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최대한 가볼게요.
1번 해보고 딱 시간 본 다음에 아씨 알았어 하면 2번 정도는 삭제해줄게. 어차피 비슷한 유형이니까. 일단 1번은 무조건 갑니다. 출발하시죠. 자, 이거 봐봐. 껌이야. 어떻게 하자고? 일단 구간이 나왔지. 그치? 그리고 fx가 나왔죠?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언제나 구간의 함수값과 극대극소의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0,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판단하시라고. 그치?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머나 모든 게 다 표현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가능? 그러면 구간 안에 극소라는 녀석도 표현되고 극대라는 녀석도 표현되는 게 보이니까 다 비교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네 가지 함수의 값을 다 찾자고요. 첫 번째, 극대부터 찾습니다. 자, 극대값이라는 사항은 2에서의 함수값이 될 테니까 f 2가 되겠죠. 2를 집어넣어봐. 마 8 더하기 12 4가 된다네요. 극소값 구하러 갑니다. f 0이 될 거고요. 집어넣으면 00 들어가서 0이 되겠죠. 자, 이제 함수값 곧 구간의 함수값 f-2부터 구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풀 8 오 엄청 높아. 풀 12 20이 돼버렸네. 구간의 함수의 값 f3도 있죠. 3 대입하면 마 27 풀 27 0이 됐네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이 네 값 중에 가장 큰 새끼가 최대라고. 내가 최대네. 이 중에 가장 작은 녀석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되면 상관없으니까 내가 또는 내가 최소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의미 괜찮겠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이걸 그래프로 내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 요라 높은 값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와서 0에서 0이 되고 다시 올라와서 2에서 4란 녀석이 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0이라는 함수의 값을 나타내자. 그래서 여기의 위치가 지금 극소요라고 얘기한 0에서의 위치, 여기서는 3에서의 위치,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의 위치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그래프의 지금 개형의 상황, 여기 지금 극소는 얼마였어? 극대는 2였죠. 이런 식의 상황에서 최대의 위치는 내가 되고 최소의 위치는 내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잖아. 의미 괜찮지? 근데 그걸 우리가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네 가지 비교하셔서 최대, 최소 찾으시면 끝. 가능합니까? 오케이.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극 최대와 최소를 찾으래. 오케이. 4차라는 거 봤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요라 쉽게 준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3x x제곱으로 묶는 순간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0에서 중근 3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3차 함수니까 결국 3차 함수의 개형은 음수의 무한대부터 양수의 무한대까지 나타나면 된다고. 0에서 중근을 갖는다. 0에서 접한다.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가 3에서 뚫고 지나간다.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니까 이 상황에서 나의 부호를 판단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 판단 가능하지. 대박. 여기 뭐야? 극대야? 극소야? 여기 뭐야? 빨리 이거 중요하대잖아. 이 0에서의 위치 뭐야? 왼쪽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야. 순간 멈추는 점. 야, 그래프 그리면 여기 뭐 하고 있어? 그래프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여기도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감소와 감소 그 순간에 만나는 점도 뭐? 감소. 얘 감소 상태라고요. 맞아? 이 표현이 중요하다 했잖아. 이거 극대극소 아니라고. 그럼 감소야. 그럼 얘는 극대극소 아니지? 그지? 극점 없어? 오른쪽을 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뭐야? 야, 내려가다가 그래프 그려봐. 돼지들아.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지금 주변의 값보다 뭐 한 값? 낮은 값 극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그 그래프는 극소가 된다고요. 이씨.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야, 이 정도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들어가진 않겠네. 유일 극소라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야. 여기는 감소고 유일하게 극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최소는 정해져 있다고요. 맞아? 오케이.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저 똥빵댕이는 그래도 3은 등호를 넣어줬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렇게 3까지 곧 최단의 위치까지를 표현했다고.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최단까지 나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 뭐야 이 새끼는 감소 상태인데. 그지? 그럼 감소 상태니까 가장 먼저 있던 마이너스 1에서가 최대가 될 거고 3에서의 위치가 최소가 되겠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1 4분의 5 3 대입하면 4분의 81 기분 나빠 씨 마이너스 27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좋습니다. 3번 하나만 해보고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활용 문제는 하나 정도는 봐야 되니까 3번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라스트 활용 문제 일단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보면 부피가 최대일 때 x의 값 물어봤어요. 여기는 모두가 다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랍니다. 여기 그걸 잘라내고 부피 만들었을 때 부피가 최대인 x의 값 구하라. 포인트 끝. 정확하게 도형에서 활용 보여줬고요. 뭐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길이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 8-2x 되는 거 보여? 그지? 여기 길이가 x 여기 길이가 x니까 나한테 필요한 길이 8-2x 그리고 이쪽 길이 x가 되는 거 보이죠? 저게 높이가 될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길이 하나 필요한 거 바로 여기 15-2x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렇지? 이거 그래서 접어서 올려가지고 지금 만들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한쪽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차피 부피를 만들었으니까 그 부피의 상황에서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할 필요 없다고. 밑면만 있는 거야. 윗면은 지금 비어져 있는 거. 그치? 그럼 여기서 길이를 표현해보자면 얘가 8-2x 얘가 x 그리고 얘가 15-2x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 녀석에 따르는 나의 부피 vx라고 할게. 그건 x 곱하기 8-2x 곱하기 15-2x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이 최대가 될 때 x의 값 구하래잖아. 내가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 3차 함수에서의 최대가 되는 위치를 찾아라? 범위는 뭔데? 라고 보니까 범위는요. 각각의 변의 길이니까 변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0보다 크다가 나타나고 일단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8-2x도 0보다 커야 되고요. 15-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x는 4보다 작다가 이 범위에선 x가 2분의 15보다 작다가 나타나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로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요라고 얘기하는 범위의 표현이 존재한다고요. 자, 분명히 닫힌 구간이 나타나야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는데 이 새끼는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최대만 필요했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열린 구간이 표현되기도 한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열린 구간 내에서 최대값만 찾으러 갈 거니까 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선 너의 도함수를 통한 극대 극소와 구간의 값 활용할 거잖아. 그지? 그래프 표현의 추론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자, 미분을 통해서 내 녀석을 연결하려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그냥 미분 한번 해볼까? 연습. 펼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갑니다. 자, 세 개의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 어떻게 했니? 라고 얘기하자면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려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다시 가운데 거 미분, 나머지 거 그대로. 그럼 가운데 거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두 개 놔두고 마지막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나? 자, 그렇게 되는 미분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산은 당연히 전개한 게 편하니까 전개로도 한번 갑니다. 4x제곱 마 30 마 16 플러스 8, 5, 40 120이 되겠네. 이거에 x가 곱해진 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6x제곱 더하기 120 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미분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여기 12, 92 x 더하기 120이 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이 결국 그래프 추론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12, 8, 2, 16 안 되네요?
3으로 안 되는구나. 4. 3x제곱 4, 2, 8, 4, 3, 12 30. 자, 되는 거 있나? 오케이. 6, 3, 18 6, 5, 3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과 마이너스 5라는 녀석으로 23이 맞춰지겠네. 의미 괜찮을까? 그럼 2차 함수 개형도 추론됐습니다. 나의 v'x인 2차 함수의 개형은 3분의 5라는 녀석과 6이라는 녀석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타난다는 거 판단 가능했고요. 범위가 딱 땡큐인 게 0부터 어디까지? 4까지래요. 그죠? 오케이. 뭐야? 내 그래프 안에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변하는 유일한 극대 나타난다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지? 유일한 극대의 범위를 표현한 나의 3분의 5에서의 위치는 바로 최대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을까? 이렇게 활용 문제에서는 유일극대, 유일곡소를 건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때 x의 값을 물어봤잖아? x의 값은 3분의 5일 때 최대의 값을 구하라. v 3분의 5의 값을 구하라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되죠? 만약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봤다면 저 값에다가 3분의 5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최대값까지 표현만 해드리면 결국 내 녀석은 계산은 분명히 더러워서 이거 안 물어봤을 거야. 3분의 5 곱하기 3분의 5 집어넣으면 3분의 8, 3, 24, 10, 3분의 14 곱하기 3분의 5 집어넣으면 3분의 10, 3분의 45, 35 이게 곧 나의 최대값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은 가능하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이렇게 최대 최소 정리까지 극대극소를 활용하는 포인트의 그래프 추론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뒤에 활용편 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